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유구입니다. 이제 2022 온라인 입설 6번째 강의를 들어갑니다. 이 6번째 강의에서는 고교 생활과 선택 과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둥그스름하니 했고, 고교 생활에 대해서도 지난 강의에서 둥그스름하니 했고, 이번에는 둘을 합쳐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고등학교 생활 선택 과목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 궁금하실 거예요. 좀 더 또 팁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학년별 고교 주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로드맵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1학년은 진로 고민 및 탐색의 시간입니다. 선생님, 제 아들, 제 딸은 진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많이 바뀔걸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탐색을 좀 깊게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깊게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 고등학생들을 해마다 막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만나는 셈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제가 그렇게 만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10% 남짓. 2학년 올라가면 고등학생이 조금 비율이 늘어나요. 3학년 올라가면 진짜 고등학생이 한 절반 정도는 돼요. 만나는 학생이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너 고등학생 같다, 너 고등학교 2학년쯤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3학년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도대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처럼 안 느끼는 그 학생들은 뭐냐면,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학교 4학년이라고 불러요. 아직 중학교 4학년 중학생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 중학교 4학년은 그나마 나아요. 중학교 5학년도 부지기수고요. 중학교 6학년도 너무너무 많아요. 화딱지가 날 만큼 많아요. 그나마 중학교 6학년은요 양반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학생들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중학교 3학년일까 아니면 초등학교 9학년일까? 그걸 벗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고등학생다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중학생이죠. 여전히 초등학생이죠. 물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20대에도 많이 만나요. 초등학생 20대들 많이 보거든요. 저는요. 딱 고등학교 수준의 지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30대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레벨을 올립시다. 고민의 레벨을 좀 올립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할 거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 및 탐색 시간. 그래서 난 중학교 4학년을 빨리 벗어버릴 겁니다. 나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진로 고민하시라고요. 탐색해 보시라고요. 그 탐색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교내 활동 전체를 스캔 쫙. 우리 학교에서는 뭘 하고 있다. 입학 전에 하면 최고. 입학 전에 해야 준비를 하죠, 그죠? 입학 전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다, 연간 어떤 활동들이 있다, 작년에 이런 거 했더라,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지? 아니 막 덮어놓고 막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그런 거, 나 반댈세. 나에게 맞는 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거,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 문과긴 한데 이과적 성향, AI 공부할 필요 있잖아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전. 그죠? 그 다음에 교과 연계 활동의 계획을 수립.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빨간색 쫙. 교과 연계 활동. 그냥 비교과는 비교과대로, 교과는 교과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전략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교과 연계 활동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전체의 학생부를 다 맥스로 채우면 몇 자 정도 될까요? 글자 수로.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 없죠? 고등학교 전체의 학생부를 풀로 채우면 글자 수가 한 27,000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나에 대해서 27,000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중에 대부분이 쓸데없는 기록들,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 뭐 무슨 교육받았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런 기록이라면 합격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기록이라면 얼마든지. 근데 그 27,000자 정도의 글자 가운데서 2만 자 넘게가 교과세 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과 세특에서 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교과 세특에서 보여줬던 걸 비교과에서 어떻게 확정 지을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걸 잘 설계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2학년 때는 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제 꿈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니, 꿈을 무조건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2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라고요. 그래야 그 진로에 맞는 방향으로 쭉 움직일 테니까. 그럼 선생님 3학년 때 꿈이 달라도 되나요? 아니, 당연히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개 고등학생이에요. 나부랭이라는 말을 쓸 뻔했네요. 1개 고등학생이에요. 얼마든지 꿈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제 살아봐야 18년, 17년, 18년, 19년 산 거잖아요. 그것도 만으로 따지면 16년, 17년, 18년 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 얘가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거야? 전 진로 죽어도 못 바꿀 건데요. 웃기는 소리요. 무조건 바꿔야죠. 공부한 만큼 넓어진다니까요. 그럼 공부한 만큼 꿈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공부를 안 하고 꿈이 바뀌는 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단위로 꿈을 자꾸 바꿔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하게요? 다양한 경험이요. 빙고? 이 학생 진짜 훌륭하네. 다양한 경험. 어떻게 풀어내냐의 문제라니까요. 진로를 결정하세요. 2학년짜리, 2학년에서 사용할 진로. 그래서 교과 심화학습 내용을 표출하고 학생부에서 진로 연계활동, 심화활동 계획을 세워보고요.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확정 짓는 거예요. 3학년 선택 과목 확정 짓는 것. 3학년 때 진로 심화 과목을 진로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 심취했다면 그 심취한 내용을 학생부에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개별 학교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지역 연합 어떤 지역 연계에서 거점 학교에서 내가 수강하는 그런 과목. 경기도로 이야기하면 클러스터 학교 이런 것들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된 동기, 자기주도적인 탐색 과정과 학습 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개별 학교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심화수학.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적분 공부하고 기하 공부하다 보니까 심화수학 정말 재밌겠는데. 그래서 내가 클러스터 학교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공동교육과정에 가서 그거 들었어요. 그럼 대학이 그 학생한테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수를 했어요. 그게 학생부에 명시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평가 수준을 쭉 판단합니다. 뭐라고 평가해줘요? 이 학생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전공적 합성이 있는 거죠. 탁월한 전공적 합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수준 높은 전문 심화된 과목을, 전문 교과 내지는 심화된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적 호기심이 확장됨에 따라서 전문 심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이 학생의 뭐가 뛰어난 거예요? 학업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그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과목으로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어? 학업 역량 보여줄 수 있죠. 전공적 합성 보여줄 수 있죠. 발전 가능성 보여줄 수 있죠. 끝. 선택 과목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냐 모르냐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자,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학 전형에서 또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24학년 신입학이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학생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신입학 전형에서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 서울대도 여기서 말장난을 좀 했는데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은 뭐냐면 이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장하는 과목이고요. 그냥 핵심 권장 과목이 아니라 그냥 권장 과목은 이 계열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이 있냐 없냐의 차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권장 과목이라고 안 들어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죠.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문과에서는 없어. 문과에서는 인문계열에서는요, 핵심 권장 과목도 없고요, 권장 과목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세요,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세요 스타일이야. 문과에서 뭐가 있어요? 경제학부, 경영학부만 있습니다. 딱 한 학부. 뭐 하라고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미적분 해야 돼요.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개설되어져 있는데, 학교에 미적분이 이과용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안 했어. 불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이익은 지원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권장했는데 이러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왜 안 들었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학부,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 다음에 재료공학부 보니까 다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죠. 어려운 과목 들으라고요. 미적분, 기하 반드시 하라고요. 미적분, 기하 반드시 하라고요. 확률과 통계 하라고요. 이러고 해요. 그것만. 그러니까 결국은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이공계열, 2과목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계열별 과목 예시를 봤습니다. 이제 이건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선택과목 가이드, 그리고 명지대 외 3개의 대학에서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에서 나타난 거예요. 자연계열을 진학합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천문 같은 과목에서는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독서 쭉 이런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북 정도 된다. 이건 그냥 찍어 놓으시고 그 고등학교에 이런 과목이 있나 없나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진로 선택 과목에서 좀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심화 내지는 융합, 여기는 진로 안내 이런 과목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된 과목들은 그런 과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원 계열 관련 선택 과목 학습하는 거, 비교과에서 과학 실험 활동이라든지 과학 탐구 활동이라든지 독서 역량 강화 활동이라든지 체인지 메이커, 요즘 대학이 되게 좋아하는 게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 메이커, 내가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이게 대학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꾸준함, 실패에 대한 극복, 기초과학에 대한 열정 등을 도움을 보면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쭉 한번 보시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에서 주제 관련 탐구 활동,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독서 관련 활동들이 조금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반드시 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드러나는 역량, 사회에 대한 관심,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통찰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이건 한양대에서 좀 좋아하는 거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학생부에서 보여줄 것이냐를 설계하는 게 되게, 그게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이에요. 어떤 학원을 갈 건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설계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설계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대학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대학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아들, 내 딸은 나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지? 그 지적 호기심을 고등학교에서 맥스로 해결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대학을 엄청 잘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생활과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거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7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